공천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에 첫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오는 26일과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부는 피의자입니다. 김 의원 측도 조사에 응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핵심 의혹은 공천원금.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경찰은 앞서 공천원금을 전달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 배우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김 의원은 이외에도 배우자 이 씨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편입 청탁 의혹,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많은 만큼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연일 신고가를 돌파 중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넘어섰고 1.3%대 강세를 보이던 코스닥 시장은 오름폭을 줄이며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0.18포인트 상승한 5,898.71에 코스닥은 2.25포인트 오른 1,156.2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9만 7천 원, 98만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 미래에셋생명과 HD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보험과 전력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S-오일과 한국금융지주, 한화시스템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바이오와 성우전자, 우리기술 강세가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1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스포츠의 만남,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려 선수들이 기량을 펼쳤습니다. 둥근 원형의 공이 LED 조명을 반짝거리며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미래지향형 스포츠 드론 축구. 한 팀의 5명이 5대의 둥근 드론 볼을 조종해 상대 골문에 볼을 넣으면 1점을 얻습니다. 유소년부 경기가 한창인 이곳에서는 2명의 스트라이커와 3명의 수비수가 경기에 집중합니다. 这些对手各式各样的战术让我感到新颖，我们也会去学习和创新。 드론 축구는 일반 센서 드론과 달리 반수동 방식으로 조종해야 하고 드론볼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당한 조종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116개 팀, 10,00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참가했고 이 중에는 6살 최연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사흘간 열린 대회의 최고 승자는 산둥성이 차지했습니다. 반려동물 허용 임대주택은 그동안 공시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게 많았는데요. 최근 설계 단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신축 임대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반려동물을 고려한 설계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벽지는 긁혔을 때 부분 교체가 쉽도록 위아래를 분리했고 거실 안쪽엔 전용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닥도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반려동물 특화주택은 입지 조건이 나빠도 수요가 꾸준해 5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ペットが飼うにふさわしい周辺環境であれば駅近よりも価値が上がる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すごく武器にな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고양이 맞춤형 주택도 등장했습니다. 벽면에 자석식 놀이터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고양이 전용 창문도 설치했습니다. 전문 업체와 제휴해 주인이 집을 비울 때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이 같은 반려동물 특화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다소 높지만 반려가구의 수요가 이어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많이 먹는 레바논.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3.25kg에 달하지만 정작 소비량의 70%는 수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종자 부족과 낙후된 기술 때문인데요. 농부 빌라 씨는 요즘 유엔 식량 농업기구를 통해 새로운 재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량 종자를 심고 환경에 해로운 화학약품 대신 효과적이고 저렴한 종자 처리법을 익혔습니다. التدريب اليوم اللي استفدنا منه ضوت الدكتورة على شغلات كثير مهمة مثلا التعقيم كنا نعتمد الجنزارة بكميات خفيفة. 병아리 콩은 대기 중에 질소를 흡수해 스스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무엇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where access to animal protein is constrained either by economy or so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s, pulses are the only sources of these important nutrients. 레바논 정부는 2030년까지 자급률을 4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0번째 생일을 맞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로라 설리번 씨. 생일 파티 현장에서 뜻밖에도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Have a positive spirit, positive attitude. I like to do adventurous things. 급류 래프팅과 열기구 비행,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평생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살아온 로라 씨에게 스카이다이빙 역시 처음이 아닙니다. 70살과 80살 생일에 이어 90살 생일에도 4,000m 상공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도전에는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해 특별한 생일이 됐습니다. Who can say that they're jumping out of a plane with a 90-year-old mom?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로라 씨는 시속 약 160km의 속도로 낙하한 뒤 낙하산을 펼치고 환한 웃음으로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남편과 가족, 친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응원했습니다. As much as people say, I don't want to turn into my mom, I want to turn into my mom. 도전을 멈추지 않는 로라 씨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도 이 테슬라의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차가 알아서 가니까 술을 마신 운전자가 탑승만 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박대기 기자가 관련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도심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테슬라 차량입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뒤에 차가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보고 얘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요? 복잡한 도심에서도 교통 흐름에 맞춰 끼어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지방을 출장을 가든 뭐 어딜 가든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운전자의 습관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점점 운전을 안 하게 되니까. 운전자가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이다 보니 테슬라의 고향 미국에서는 운전 중 잠을 자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려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더라도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기술은 그거는 운전자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음주를 하면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죠. 테슬라는 감시형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을 필요로 하며 자율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서 쓰는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 겁니다. 국내 법체계 밖에서 등장한 만큼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좀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했던 강과 호수가 녹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얼음판 위에서는 위험천만한 낚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강 상류 335 모인 사람들이 얼음 위에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드릴에 커다란 톱날을 달아 얼음 곳곳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영상의 기온 속에 언제라도 얇아진 빙판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높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강가 곳곳에 설치된 출입 금지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빙판 위에는 아예 텐트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의 기온은 영상 8도입니다. 춘천호 상류, 낚시객들이 호수 안쪽 70m 정도까지 들어가 손맛을 즐깁니다. 안전장구 하나 없지만 위험할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정식으로 되고 아주 안전하죠. 경운기가 다녀도 되고. 하지만 영상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호숫가 얼음은 이미 녹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15일에는 홍천 해안 저수지 얼음이 깨져 60대 낚시객이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속과 기온 변화로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으며 미끄럽고 잘 깨지기 때문에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얼음이 낚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해 얼음 깨기에 나섰습니다. 급격히 기온이 올라갈 것을 예상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호안 주변 얼음을 파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부터가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며 사고를 목격하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메시와 손흥민이 개막전부터 맞대결을 펼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손흥민이 리그 1호 도움 기록과 함께 승리를 챙겨 메시와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만으로도 7만 7천석 규모의 경기장이 빈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메시를 언급하며 승리 의지를 다진 손흥민. I'm only looking for today, and then I give everything and try to win the game. I mean, it's going to be a tough game. Obviously, one of the best player of the history of football, so he's there. So we gotta be really switch on every single situations. 미소를 띤 채 악수와 포옹으로 서로를 응원했지만 경기장에선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반 5분 만에 특유의 돌파로 문전을 위협했던 손흥민. 메시가 지켜보는 가운데 날카로운 프리킥 실력도 뽐냈습니다. 그리고 0대0으로 맞선 전반 38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문전에서 침착하게 공을 받아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마르티네스에게 정확히 찔러줬습니다.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 첫 도움. 동료와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한 손흥민은 이후에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반면 메시는 LAFC의 봉쇄에 막혀 전반 내내 이렇다 할 슈팅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의 결정적 패스로 만든 선제 결승골에 이어 후반 2골을 추가해 3대0 완승을 거두고 기분 좋은 리그 출발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북부 내륙, 충북 일부 지역과 전남 동부, 강원 영동과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를 기해 강풍특보 등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작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만큼 불씨 하나하나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다시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충남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참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1.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영하권으로 반짝 추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는데요. 그러나 수요일 낮부터 다시 영상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가 겨울과 봄이 공존하며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과 대전은 9도, 광주 11, 대구는 1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2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에서 5.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모레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